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3단원을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2단원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배웠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많았죠. 그래서 다양한 용어들 그리고 개념들이 이번 2단원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각 개념에 나와 있는 모든 글씨를 다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다뤘던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큰 개념, 중요한 개념 들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1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가장 첫 번째에 나왔던 것은 금융시장,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무엇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금융중개기관들을 통해서 라는 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 시장, 즉 자금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에는 크게 이렇게 direct finance 방법이 있고 indirect finance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 direct finance 방법에는 주로 주식이나 채권을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을 하는 방법이었고 indirect finance 방법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 점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와 같은 금융시장이 없다면 자금을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시켜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융시장은 캐피털, 자금,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보내주는 방법,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것이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것을 통하면 indirect finance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그 기업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은 이렇게 direct finance 방법이 되겠습니다. 2.2 부분으로 넘어와서 금융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시장에는 대표적으로 채권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본드와 같은 채권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맨 처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리고 중간중간 이자를 갚고 인터레스트를 갚고 마지막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이 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영어로 treaty라고 했고 이와 같은 만기가 1년 이내이면 short-term, 10년을 넘으면 long-term, 1년과 10년 사이이면 intermediate term, 중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식,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형태인 보통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식은 회사의 넷인컴, 그 기업의 넷인컴 혹은 그 기업이 가진 자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 것,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 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에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자금을 투자를 받은 기업은 주주들에게 고맙다고 주기적으로 배당금, 디비던드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식은 따로 만기가 없다라고 했고요. 보통주를 소유하게 되는 주주라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정기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 가서 주요 안건에 의견, 찬성,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단점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보다 주주는 그 권리에서 뒤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순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자, 원금을 다 가져가고 난 후에야 그것이 남았을 때 주주가 배당이라던가 하는 방식으로 돈을 회사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단점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뭐였냐면 채권자는 정해진 이자, 정해진 원금만 딱 받을 수 있는 반면 주주는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산 주식이 20,000원이 될 수도 10만 원이 될 수도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에서 그 회사가 기업 경영을 잘해서 성장을 계속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무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을 우리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프라이머리 마켓은 최초로 주식이나 채권이 상장 혹은 발행되는 시장이 프라이머리 마켓이었고, 세컨더리 마켓은 그렇게 발행되고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이 이후에 거래되는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이었습니다. 그래서 NYSE,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와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이 상장이 되고 상장된 후에 거래가 되는 것이 이 세컨더리 마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이 상장 혹은 발행될 때에 그 일반 기업이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인베스트먼트 뱅크, 줄여서 IB,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그런 증권들을 발행한다고 할 때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언더라이트를 쓴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에서 또 브로커와 딜러라는 이렇게 활동하는 회사, 개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브로커와 딜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죠? 위험을 내가 지면 딜러였고, 위험을 내가 지지 않고 나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만 시켜주면 브로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었냐면, 부동산 중개인은 대표적인 브로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고차 딜러는 대표적인 딜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컨더리 마켓은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편의를 위해서 금융시장을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마켓으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그냥 같은 주식시장이고 그냥 하나의 채권시장입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 살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충분할 때, 그때 세컨더리 마켓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증권이 발행될 때의 가격이
얼마가 적절한지를 세컨더리 마켓 쓴 것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xchange와 OTC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 보통은 주식의 경우에 이렇게 exchange 거래소 안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YSE나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코넥스와 같은 어떤 정형화된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OTC를 통해서, 즉 뭐 기업이나 개인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어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시장이 OTC 마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보통, 물론 장외 주식도 있긴 하지만 주식은 보통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이렇게 채권은 보통 OTC에서 거래가 더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2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또 시장을 어떻게 더 나눠볼 수 있었냐면, 단기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머니마켓이라는 것과 장기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캐피털 마켓이라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나 금융에서 물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또 자세한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에서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것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1년 이내의 금융상품, 만기를 갖는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곳이 머니마켓이고, 1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곳이 캐피털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피털 마켓보다는 머니마켓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더 많다. 그래서 그 머니마켓의 유동성이 더 풍부하다라는 말을 했었고, 2.3 부분으로 넘어가서 각각 머니마켓과 캐피털 마켓에서 거래되는 주요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이, 우선은 우리가 머니마켓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이자율을 살펴보았었는데, T빌 레이트, 그리고 리보 레이트, 그 다음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그 중에서도 많이 언급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T빌 레이트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이 T빌 레이트, 그리고 영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을 낸 것이 리보 레이트, 그리고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금융기관들이 초단기, 그러니까 오버나이트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페더럴 펀즈 레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니마켓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로 T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 만기가 1년 이내, 여기 첫 번째 점을 보면 만기가 뭐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이런 채권들이 바로 T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T빌은 특징이 중간에 이자는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90만 원으로 빌리고 나중에 100만 원으로 갚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 것이 바로 이 T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T빌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머니마켓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뭐 이것은 이제 T빌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1년 초과하는 만기가 1년 초과하는 금융 상품들, 채권들, 뭐 T노트나 T본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가 망하는 것은 거의 확률이 0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디폴트 확률이 거의 낮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안전한 머니마켓 금융상품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보았던 머니마켓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CD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불리는 것인데 은행이 예금자들한테 이렇게 CD라는 것을 주고 팔면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사용하는 금융상품이 이 CD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연마다 이자를 지급을 하고 만기 때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CD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상업은행들한테 있어서 주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P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어음, 줄여서 어음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큰 은행 그리고 대기업들이 정말 그냥 신용으로 그 기업이 가진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음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이 CP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RP라는 것은 전당포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본 적이 저도 없는데 내가 고가의 시계나 어떤 뭐 명품 가방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당포에 가서 내 명품 가방, 내가 가진 고급 시계를 맡기면서 돈을 빌리고 내가 돈을 다 쓴 시점에서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주고 이제 그 돈 썼으니까 이자를 주고 다시 내가 맡겼던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회수해오는 방법이 바로 전당포 같은 데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T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단기 채권인 T빌과 같은 것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쓰고 나중에 그 쓴 돈에 대한 이자를 쳐주면서 내가 담보로 맡겼던 T빌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이 레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레포도 은행, 뱅크 펀드들이 만약에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쓰는 금융상품이 이 레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더럴 펀즈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은행의 어떤 구조라든지 운영 방식을 조금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은행들은 준비금을 적립을 중앙은행에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준비금을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이 이 페더럴 펀즈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페더럴 펀즈 레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페더럴 펀즈 레이트라는 거는 그 금융 시스템이 얼마만큼 안전한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페더럴 펀즈 레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대충 1% 안팎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금융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무슨 어떤 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이 페더럴 펀즈 레이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하게 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싼 이자를 치고라도 돈을 필요해. 그러면 뭐 그렇게 비싼 값에 돈을 빌려가는 거고 하는 것이 되겠고 다시 경제 상황이 안정이 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평소와 같은 페더럴 펀즈 레이트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캐피털 마켓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캐피털 마켓은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캐피털 마켓이었죠.
그리고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만기가 긴 것이 조금 더 위험하다. 그리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마켓에서 주로 언급이 되는 이자율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10년 만기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10-year Treasury Rate가 대표적이었고 T본드의 레이트가 대표적이었고 이외에도 뭐 30년짜리 모기지 이자율, 전보 모기지 이자율,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도 캐피털 마켓의 대표적인 이자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캐피털 마켓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로 스탁, 주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을 스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쿼티라기도 하고 하는데 뭐였냐면 어떤 기업의 넷인컴, 순이익이나 그 기업이 가진 자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갖는 것이 이러한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 투자는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모기지라는 것과 그리고 모기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MBS라는 것이었습니다. 모기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뭐 10년, 20년, 아니면 뭐 30년 이렇게 분할해서 내가 뭐 원리금 아니면 뭐 중간에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은행에서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이 모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에 돈을 갚다가 못 갚게 되면 은행은 그 집, 담보로 잡은 그 집을 시장에 팔아서 그것을 이제 현금화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기지 마켓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클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기지에는 대표적으로 레지덴셜 모기지와 커머셜 모기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라고 줄여서 MBS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은 여기서는 그 개념만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은행에서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텐데 그러한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번들로 묶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파생상품을 만든 것이 이 MBS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기지를 증권화를 한 것이 이 MBS였고 MBS라던가 CDO라던가 라는 것이 다들 2007년,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에 그것을 야기한 것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로 증권화를 해주는 것을 정부기관들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페니메, 지니메, 프레디메와 같은 정부 기관들이 이와 같은 모기지를 MBS로 증권화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기업에서 이렇게 회사채,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조금 이제 우량한 경우에 이렇게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빌릴 수가 있겠고요. 중간중간 뭐 1년에 2번 이자를 지급하고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회사는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금을 빌려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채의 어떤 한 종류로 CB, 컨버터블 본드라는 것도 살펴보았었죠. 컨버터블 본드라는 것은 채권자가 우선 처음에는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투자를 해 있다가 저 회사가 나중에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회사 주식으로 중간에 바꿔달라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이 컨버터블 본드였습니다. 모든 일반 채권이 이렇게 중간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이 아예 처음에 발행될 때부터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러한 채권을 이렇게 CB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CB보다는 훨씬 더 이 미국 정부 채권 거래되는 게 훨씬 더 유동성이 많고요. 이러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개인도 물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험사나 연기금이 이런 큰 기관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본 것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권을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가진 예산만으로 사업을 뭔가 정부 일을 하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 시장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 그것이 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미국 정부가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 바꿔 말하면 미국 정부가 망할 거면 이미 다른 나라는 그 전에 다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아닌데 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이나 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철도공사, 그다음에 철도공사 코레일,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그다음에 다양한 공공기관들,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런 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이 바로 요 공공채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공공기관들도 그 기관이 가진 예산만으로 뭔가 공공의 사업을 하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 시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이제 그럴 때 이렇게 공공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뭔가 학교를 새로 세운다던가 도로를 새로 건설한다던가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개발을 한다던가 할 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채권이 이런 State and Local Government Bonds였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이렇게 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는 면세가 된다. 라는 것이 어떤 투자자한테 있어서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선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2단원 복습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